자, 시정연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엉망진창이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거 기사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이 어제 텅 빈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약자를 7번, 지원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언급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사회적 약자 관련 민생 예산을 10조 원이나 삭감한 일국의 대통령이 감히 약자를 입에 올린 겁니다. 뭐 기술 뻔뻔해. 이게 너무 뻔뻔해요. 진짜 돈은 너무 뻔뻔해. 다 깎아놓고 네, 이거는 다 이루겠다는 거야. 너무 많이 깎았어요. 그냥 한 번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네. 나옵니다.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삭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예산 삭감, 공공 와이파이 삭감, 취약층 직접 일자리 예산 깎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보육 책임 말해놓고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9% 삭감, 어르신 치매 지원 삭감, 지역화폐 전액 삭감. 뭐 그냥 이것만 봐도 뭐 약자들만 삭감한 거야. 약자들 예산만. 그러면서 김진태가 싸놓은 똥 치우겠다고 50조는 승인도 안 받고 훅 던졌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제일 많이 깎은 또 하나의 부분이 소부장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40조 이상을 지원을 해왔던 거 10조도 안 되고 8조 원 수준으로 그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쳐서 깎아버렸어요. R&D 지원 사업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기술 개발을 하고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살시켜버린 거죠. 지금 현재 50조를 썼잖아요. 지금 재정부가 가부를 해갖고. 그리고 우리 연말이라서 이제 어차피 그동안 국고에 나갈 거 다 나갔단 말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란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부도 직전일 거예요. 너무 큰 돈을 뺐었어. 그것도 연말 다 돼가지고. 지난 10달 동안 돈을 썼는데 그게 그럼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12분의 10을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은 600조고 그 중에 12분의 8을 썼는데 50조를 땡겨서 써버렸어요. 쓸 수가 없죠. 계산상으로. 마이너스 됐을 겁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기재부 미친놈들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발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돈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할 방법이 없으니 국민들 생활이나 물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돈을 찍어갖고 돌리겠다는 거죠. 얼마를 돌려야 될까요? 내년 1월 달까지 필요한 게 앞으로도 150조라 그랬잖아요. 석 달 안에 필요한 게 150조입니다. 이거 미친 새끼들이에요. 지금 이거 발행하게 되면요. 최소한 200조에서 250조 이상의 돈을 찍어갖고 시중에 풀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코로나나 민생을 위한 보조금 같은 거로 국민한테 준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경기 순환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일 건데 이걸 뭐 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까? 대기업들 채권 돌아오는 거 막아주는 데다가 이 돈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기업 아가리에다 200조를 넣어주겠다는 거야. 김진태 말 한마디. 아니, 김진태 뻘짓 한 번 때문에. 우리 세금을 세상에. 이건 세금이 아니거든. 세금을 증세하자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돈을 그냥 찍겠다는 거야, 그냥. 아니, 이런 미련한 정책 쓰다가 아베가 지금, 일본 경제를 20년 이상을 후퇴시켰다 그러고 80위엔 하던 달러당 엔화 환율이 지금 150엔이고 200엔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 돈값이 반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그 단계에 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방법이 없으니까 발권을 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채권을 찍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짓이거든. 그럼 물가가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풀린 만큼 시중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값어치들이 떨어져 버려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엄청 올랐는데. 근데 이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시켜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그리고 이 풀린 돈은 대기업들 채권 막는 데로 가는 거고. 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에 관련된 부처나 기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심각하거든요. 대기업들 관련해갖고 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2천조인데 이게 대부분 채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돌질 않아요. 보통 기업들이 1년 단기채 아니면 10년 장기채를 쓰기 때문에 10분의 1씩은 매년 200조씩은 돈이 돌아온단 말이야. 채권을 새로 발행하고 옛날 채권을 갱신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김진태 한 뻘짓 때문에. 근데 이 새끼 베트남에 도망가갖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잖아. 혹시나 들어오면 잡아 넣을까봐. 아, 참.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지원이 어쩌고 민생이 어쩌고 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고요. 그렇게 할 돈이 없어요 지금 국가가.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이 채권 문제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매년 최소 200조 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보증을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차라리 국채를 내. 국가 신용도 더 떨어지기 전에 국채 발행을 하라고. 근데 기재부가 그건 싫거든. 지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예산안 이제 그 처리 기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사실 다수당인 여당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안 그대로 가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분명히 복지 예산은 다 깎았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예산은 제 생각에 50조에서 60조 이상, 10% 이상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국민 복지 위한 예산을 깎고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게 뭐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어나겠어요? 영빈관 짓고, 저 용산에 인테리어 하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아. 찍혀봐야 1, 2조 원이야,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더 큰 도둑들이 국민들 전체 대한민국 예산에 20%, 30% 되는 수백조를 노리고 있다니까. 다 감액할 거예요. 다 감액, 국방비도 깎고, 뭣도 깎고, 다 깎을 건데, 그 깎은 돈 갖고 뭘 하느냐? 대기업들 뒷공문이 밀어주는 데다 쏟아 넣어야 된다는 거야. 김진태 때문에. 진짜. 나 같으면 때려치고 나온다. 기재부에서. 너는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이거 사형당해야 돼요. 나라 경제 이따위로 하면. 코로나 때도 돈 안 풀들던 놈이야. 코로나 때 얼마 풀었습니까? 그렇게 지원금 주자 하는데 결국은 안 풀고 나중에 14조 원인가? 보상비로 찔끔 필었어요. 근데 50조를 써버렸다니까? 주말에 지들끼리 땅땅땅 해가지고 월요일날. 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놈들이 청담동에 모여서 술 처먹는 김앤장과 한동훈과 윤석열이에요. 대한민국 정치가 술집에서 첼로 쳐가는 여자 반주에 노래 부르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거기에 박수 쳐주고 눈물 흘리며 감동한 변호사들이 이걸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수준 떨어지게. 진짜.